안녕하세요. 탄소중독 화성인입니다. 주로 블로그와 카페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는 처음인데요. 좀 서툴러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못 찍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에서 50만원대 방사선 측정기 8종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망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재난 대비 쇼핑몰을 하면서 판매 전에 방사선 측정기 여러 개 사보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방사선 측정기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스펙을 봐도 사서 테스트 해보기 전에는 잘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사선 측정기 구입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렴한 제품부터 먼저 보면 우선 국산 FT랩의 스마트 가이거입니다. 29,900원도 매우 저렴하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매 가능하고 휴대성도 아주 뛰어난 제품인데요. 감도가 좀 떨어진 단점이 있습니다. 감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 측정치가 0.1 마이크로시버트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감도 부분은 뒤에 좀 더 정확한 방사선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충격을 받으면 이게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또 이 제품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꽤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는 미국 라드 트리에이지 50.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판매하던 제품인데 미국 제품으로 방사선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방사선 측정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건전지가 필요 없고 EMP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누적 방사선을 측정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사선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누적된 방사선의 총량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도가 대단히 낮아서 핵폭발 시나 원전 사고 시 바로 옆같이 매우 높은 방사선에 노출될 때는 의미가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이게 색깔이 약간 변했는데 이게 세슘 137을 갖다 대서 10일 동안 측정한 게 이 정도 색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색이 변한 정도를 위아래 색상표와 비교해서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고요. 측정 최대치가 4000mS인데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사망하게 된 수치입니다. 이 제품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상온에선 2년, 냉동실에선 10년 정도고 열과 빛에 노출이 되면 빨리 수명이 닳기 때문에 가능하면 열과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25,000원 정도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서 나온 에어카운터 S. 이것도 예전에 판매하던 제품인데 사용하기가 되게 쉽게 돼 있고 75,000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정확도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싼 제품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단점은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 측정이 안됩니다. 보통 가이거 카운터들은 여기 있는 제품들은 1000mS까지 측정이 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만 봐도 초반에 10마이크로시버트/아워가 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제품은 그 이상이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10마이크로시버트/아워 이상에서는 이렇게 9.99가 깜빡거리면서 표시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소리를 켜고 끌 수 있고요. 배터리는 AA 배터리를 하나 사용합니다. 앞으로 3개는 러시아 라덱스사의 제품들인데요. 네 번째 제품은 라덱스1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사선 측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전에 판매하던 제품인데 가이거 카운터 중에는 가장 작고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잠깐 가이거 카운터가 뭔지 설명해보면, 우선 방사선 측정기를 가이거 카운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사선 측정기의 한 종류입니다. 가이거 카운터가. 안에 제품만을 보시면 이렇게 금속 튜브가 있는데요. 금속 튜브가 있는데 그 안에 가스가 차있고 거기 방사선이 충돌하면서 신호가 펄스 형태로 나옵니다. 이 펄스를 카운트해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게 가이거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이 작고 소리랑 진동도 켜고 끌 수 있고 기능이 많은데 단점은 화면이 너무 작아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는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두운 데서는 일단 잘 안 보이고요. 또 노안이 오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는 AAA 배터리를 사용하고 가격은 15만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라덱스 1212고요 2014년 6월에 구매한 한 5년쯤 된 이제 첫 방사선 측정기입니다. 센서는 라덱스 1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뽑기 운이 좋았는지 정확도가 꽤 괜찮아요. 제가 이 같은 센서를 쓰는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제품이 좀 정확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조금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제품이고, 디자인만 다른 라덱스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으면 어떨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라이트도 있고 세팅에서 뭐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알람이 켜지고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소리도 키우고 끌 수 있고 데이터 저장 기능도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제가 그렇게 써보진 않았고요. AAA 배터리로 AAA 배터리 2개로 작동하고 가격은 25만원 정도 됩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라덱스 1008이고요 대형 센서 2개를 사용해서 가이거 카운터 중에는 감도가 높은 편이고 특이하게 베타선과 알파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품들은 전부 다 알파선, 베타선을 별도로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센서가 2개가 있는데 여기 가려져 있는데 차폐된 센서가 있고 그거는 감마선만 측정하고 여기 있는 오픈되어 있는 센서는 알파, 베타, 감마선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값을 빼가지고 이 2개의 값의 차를 측정해가지고 감마선하고 알파, 베타선을 별도로 측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마선만 있는 스트론튬 90을 측정해보면 감마선은 0.11 마이크로시버트로 주변과 똑같이 나오는데 베타선이 307, 이거는 따로 단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선 측정은 가이거 카운터에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마이크로시버트로 환산하진 않고 그냥 단위 시간당 이렇게 289개씩 카운팅을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타선만 따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가이거 카운터로 이걸 측정하면은 그냥 몇 마이크로시버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감마선은 이렇게 평선은 똑같고 베타선만 289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스트론튬은 감마선은 방출을 안 하고 베타선만 방출하거든요. 그리고 알파선 같은 경우에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스펙상에는 알파선 측정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폴로늄 210 그 방사능 홍차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폴로늄이 지금 반감기가 짧은데 산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측정이 저는
저는 측정이 되는데 측정이 안 되네요. 이 폴로님이 오래돼가지고 2015년 악토벌 제품인데 반감기를 지금 아마 한 10번 가까이 지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났지? 반감기가 10번이 지나면 2에 10승 해가지고 1000분의 1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측정이 됐었습니다. 정확도도 꽤 괜찮고 추천한 제품인데 단점은 이게 이 창이 굉장히 얇은 음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격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보호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충격에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너무 높은데 몇천 미터 되는 고산지대는 가져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기압차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어서. 저번에 비행기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5만원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SE 인터내셔널의 MC1K입니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요즘은 거의 다 디지털 방식 방사선 측정기인데 이 제품은 뭐 저가대에서는 보기 힘든 아날로그 제품이고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영화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소리일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 부분을 테이프로 막아놨고요. 또 보통 가이거 카운터들은 1000 마이크로시버트, 1밀리시버트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10배 높은 10밀리시버트 per hour까지 좀 더 높은 방사선 측정이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제품이라서 EMP에 좀 더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에너지 보상 기능이 있어서 다른 제품들보다 다양한 방사선 핵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제품인데 제 제품은 조금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보다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40만원 초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큐세이프 QSF104고요. 가격은 47만원으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신틸레이션 측정 방식으로 감도가 여기 있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100만원 이내에서 이 회사 제품보다 감도가 좋은 제품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감도도 좋고, 그리고 그 감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감도가 좋다는 거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방사선 소스에도 수치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소스에 되면은 수치가 바로바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방사선 물질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방사선 측정기에 필요하면 이 제품을 주로 씁니다. 단점은 사용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여기 있는 버튼 하나로 모든 걸 다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 액정도 밖에서 보면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빛샘 현상도 있고 조금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여기 지금 작게 F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패스트 모드라는 거고요. 이거를 버튼 오래 눌러서 그 감도를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 측정 주기를 조정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 좀 더 빠르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 측정 주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슘 137 소스를 이용해서 그 일정 거리마다 방사선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방사선 측정기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방사선을 측정하는지 한번 동시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